파이라프타일 디자인 할 때 그 I 눌러가지고 조금 전에 만들었었던 여기서 브라우즈 해가지고 그 심볼까지 만들었으면은 자기 라이브러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이제 셀을 갖다 놓을 건데 I 눌러서 브라우즈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은 HH 그 방금 자기가 만든 라이브러리 있죠. 여기에서 OPMF를 골라줍니다. 고르고서 방금 만든 심볼을 고르고 클로즈를 눌러요. 그래서 하이드 누르면은 방금 만든 OPMF를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OPMF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I 눌러가지고 브라우즈에서 아날로그 라이브러리에 소문자 아날로그의 대문자 L 아날로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여기다가 이제 VDC를 찾아보면 DC 전화번 일단 여기다가 전원 연결해야 되니까 VDC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VDC라고 쳐도 됩니다. 세이브 문에다가 심볼을 골라주면서 우리가 다 CTR들로만 만들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정은 0.18 마이크로 공정이고 1.8V VDD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공정이에요. DC 볼티지에다가는 1.8V를 적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또 I 눌러가지고 VDC를 고르고 DC 볼티지는 0V를 고를게요. 0V를 하나를 또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리고 또 I 눌러가지고 아날로그 라이브러리에 GND 그라운드를 하나를 갖다 놓을게요. 그라운드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굳이 그냥 그라운드를 안 쓰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이제 아날로그 전원하고 디지털 전원들을 분리하거나 아니면은 뭐 PSR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건 돌릴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글로벌 그라운드를 쓰지 않고 VDD 언더바 A, 뭐 그라운드 언더바 A 그런 이름들로 보통은 뭐 VDD 언더바 뭐 VDD 하고서 여기다 들어가는 전압들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전원도 1.8V, 3.3V, 뭐 0.1V, 0.5V, 1V 그런 다양한 전압들을 쓰고 그라운드도 그라운드 A, 그라운드 D 그런 이름을 쓰기도 하고 뭐 VSSA, 뭐 VSSD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그라운드에서 0V를 거쳐가지고 1.8V를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고서 여기다가 L 눌러서 한쪽에는 VDD를 붙여주고요. 위에 쪽에다가는 VDD를 붙여주고 또 L 눌러가지고 GND 언더바 A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때 여기 그라운드 A는 그 칩 내부에 있는 그라운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이 그라운드는 실제 외부 샤시 그라운드, 전체 글로벌한 그라운드를 생각한다, 얘기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회로는 여기 보면은 이런 테스트 벤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테스트 벤치를 만들 거고 여기를 이름을 뭐 VPN 원하는 전압으로 지금 이제 바이오스 대문자로 VPN 하면 바이오스라는데 에모스용 바이오스 전압 해가지고 그런 의미고 VPN으로서 얘는 좀 이따 돌려보면 알겠지만 VTH가 한 0.5V 뭐 그쯤 돼요. 그것보다 오버드라이브 한 0.2V쯤 해가지고 한 0.6V 정도를 가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VDD 써놓으면은 여기 이것부터 이거요. 선택이 됐죠. C 누릅니다. 그러면은 밑에 포인트에 레퍼런스 포인트 퍼 카피라고 나와요. 레퍼런스 포인트를 보이면은 그 레퍼런스 포인트 기준에 의해서 선택이 돼요. 그래서 R 누르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VDD 갖다 놓고 그라운드도 카피해서 그라운드도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VPN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 VP에다가 여기 묘회로 참고하세요. 일단은 여기 VP에다가 VDC에서 일단은 0V부터 1.8V까지가 스윙 전압이어가지고 딱 한가운데 0.9V 전압을 갖다 놓을게요. 0.9V 전원을 이렇게 갖다 놓고 0.9V 전원을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 VN 일단은 버퍼로 이 OPMF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해봅시다. 버퍼로 확인할 건데 이때 I 해서 보면은 이 브라우즈에 그러니까 아날로그 라이브러리에서 보면은 IPROB, iProbe라고 있어요. 커런트 프로브, iProbe라고 하는 거를 갖다 놓을게요. 이게 어디다 쓰는 건지 잠시 후에 설명을 해줄게요. 평상시에는 다 그냥 쇼트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리고서 이 iProbe를 피드백 루프를 끊을 수 있는 곳 아무데나 갖다 놓고서 여기 중간에 이 라인은 이렇게 없애줍니다. 여기 iProbe 중간에 여기 사이가 쇼트되면 안 돼요. 끊어버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 벤치를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제 이 테스트 벤치에서 이 회로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에디트에서 하이어라키에 디센드 에디트 쉬프트 2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이를 고르고서 쉬프트 2 누르면은 디센드 오케이 하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져요. 컨트롤 2 누르면 다시 올라옵니다. 이 회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쉬프트 2 이렇게 위로 올라올 때는 컨트롤 2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테스트 벤치를 구성을 합시다. 중요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을 돌리는데, 여러분들이 돌려볼 시뮬레이션들은 첫 번째는 이제 그 DC심이라고 하는 걸 돌릴 거예요. DC심은 오퍼레이팅 포인트 혹은 오퍼레이션 포인트를 돌려보는 게 DC 시뮬레이션입니다. 회로가 멈춰있을 때, 바이어스 조건 상태에서 VTH가 얼마고, 커런트가 얼마고, GM이 얼마고, 암호가 얼마고, 등등등 이제 멈춰있는 상태에서 돌리는 게, 회로가 일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낮에 시뮬한 상태에서 돌리는 게 DC 시뮬레이션이에요. 좀 이따 돌려보면 알 겁니다. DC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각각의 TR들이 원하는 동작, 하는지, ATR은 내가 커런트 소스를 공작시키고 싶어가지고 세츄레이션 공작해야 된다 등등등 하면은 VTH, VDS, RO 등등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DC를 돌리고 그 다음에 돌려야 되는 것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 돌려볼 게 AC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AC 시뮬레이션은 어딘가에 AC 매그니튜드로 AC 매그니튜드가 1로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특정 주파수, 예를 들어서 한 1mHz부터 한 1GHz까지 이렇게 소문자로 M을 쓰면은 이거는 10⁻³ 의미를 합니다. 네. 자, AC심을 돌리면은 1mHz부터 1GHz까지 돌린다라고 하면은 얘는 10⁻³ 10의 9승Hz까지 돌리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매그니튜드 1짜리로 그 나머지 그 주파수를 1mm부터 1기가까지 수입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어떤 회로가 있고 어떤 회로에 어떤 볼티지 소스가 있어요. 이 볼티지 소스에다가 AC 매그니튜드를 1로 놨다. 그렇게 하고 이 안에 이제 여러 군데 이런 그 회로들이 있겠죠. 그러면 필요한 노드들을 이렇게 찍어봅니다. 어떤 노드를 찍었을 때 각각의 이런 어떤 특정 노드들까지의 여기 입력 소스부터 어떤 특정 노드까지의 그 전달 함수, 트랜스퍼 펑션을 찍어볼 수 있는 게 AC 시뮬레이션이에요. 또 실제로는 여기 AC 매그니튜드를 주고서 그 다음에 다른 노드들의 전압들을 찍어볼 수 있는 게 AC심인데, 그때 매그니튜드를 1로 놓게 되면은 다른 곳들을 찍어보면은 다른 곳들에 찍히는 값이 곧 전달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출력 나누기 입력이 전달함수인데 입력이 1이니까. 그래서 AC 시뮬레이션은 입력은 하나고 그 출력이 여러 군데를 찍어볼 수 있는 싱글 인풋에 멀티플 아웃풋에 트랜스퍼 펑션을 찍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AC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퍼를 만들었죠. 이렇게 버퍼를 만들었으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소스를 놓고 여기에서 AC 매그니튜드를 1로 놨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리고서 여기 출력 여기를 찍어봤다. 그러면은 출력하고 입력하기 사이의 그 비율이 전달함수가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겠죠.
여기가 100 아니면은 0dB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입력하고 출력 사이의 매그니튜드 혹은 입력하고 출력 사이의 페이지, 그러니까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나 페이지 리스판스를 찍어볼 수 있는 게 AC 시뮬레이션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데 그 AC 시뮬레이션은 입력을 하나를 주고서 뭐 여기도 찍어보고 여기도 찍어보고 여러 군데들을 찍어볼 수 있다. 그래서 싱글 인풋에 멀티플 아웃풋이 AC 심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트랜스퍼 펑션인데, 그러니까 X가 이제 뭐 바꾼다 할 때 트랜스퍼고 그 F가 펑션이라고 하면 똑같은 트랜스퍼 펑션인데, 예를 들어서 OPM프가 있고 OPM프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출력하고 여기 그라운드 사이, 출력이랑 그라운드 사이 양단을 아웃풋을 하나 설정을 해놔요. 그리고 나가지고 여기 이 아웃풋까지의 여기서 어떤 전화번 있으면 전화번부터의 그 전달 함수, 입력 전화번부터의 전달 함수, 뭐 그라운드 전화번부터의 입력 출력을 우리가 하나 설정을 해두면은 그 입력 소스부터 출력까지의 전달 함수, VDD부터 출력까지의 전달 함수, 그라운드부터 출력까지의 전달 함수, 이렇게 그 출력은 하나고 입력이 여러 개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멀티 인풋, 싱글 아웃풋으로 그 전달 함수를 찍어볼 수 있는 게 XF입니다. 그러니까 AC심은 싱글 인풋에 멀티플 아웃풋이 AC심이에요. XF는 싱글 아웃풋에 멀티플 인풋이 XF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찍어볼 수 있는 게 트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렌은 그러니까 이런 보데 플랫은 X축이 주파수인데 시간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인파 나오고 하는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트렌 시뮬레이션입니다. DC, AC, XF, 트렌,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또 돌려보는 것들이 우리가 OPM프를 만들면은 OPM프는 피드백을 걸어서 사용하는 소재죠. 피드백을 걸면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 특정 변수들, 뭐 온도 특성이 좋아진다, 뭐 선형성이 좋아진다, 특정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아주 낮은 게인의 디바이스를 게인을 낮춰가지고 게인을 대가로 지불하고서 대신에 그 밴드위스 넓히고 선형성도 없고 하는 것들이 그 피드백 시스템인데, 그 피드백을 걸었을 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해지는 거죠. 스테빌러티죠. 그래서 이 STB는 이 시스템의 안정도, 스테빌러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을 베타라고 하는 피드백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피드백을 건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피드백 루프를 한 군데를 끊었을 때 피드백을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이쪽에다 드릴게요. A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 A라고 하는 시스템에다가 베타라고 하는 피드백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릴레이티브 피드백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루프를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그러니까 한 군데를 피드백 루프를 아무데나 피드백 루프를 끊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게임을 우리가 A 베타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A 베타를 우리가 룹 게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룹 게인의 룹 페이지하고 룹 매그니튜드를 찍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룹 게인을 찍어보면은, 그러니까 페이지 마진하고 게인 마진에 대한 개념들 다 배웠죠. 그렇죠? A라는 시스템이 있고 이거를 베타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피드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A 베타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인파가 180도 뒤집어지면은 180도 페이지가 눌리면은 사인파 뒤집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인파를 넣었을 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뒤집어진 똑같은 사인파가 나와야지 빼가지고 0이 돼서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는데, 주파수가 빨라지니까 이런 사인파가 뒤집어가지고 이런 사인파가 나오는 거예요. 180가 늘린 거예요. 그러면은 파지티브 피드백이 발생하겠죠. 파지티브 피드백을 한번 피할 수는 없는데, 파지티브 피드백 시에 게인이 1보다 크게 되면은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발진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A 베타를 봤을 때 A 베타의 매그니튜드가 1보다 크고, 그리고 동시에 A 베타의 페이지가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주파수가 있으면은
그 주파수에서 시스템이 스테이블하지 않고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하게 됩니다. 혹은 오실레이션이 일어난다. 혹은 시스템의 레조넌스가 일어난다. 발진한다. 뭐 등등 이제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뭐 OPM프의 오픈룹 게인이 뭐 A 베타가 뭐 한 80dB였다. DC 게인이 한 80dB고 여기가 뭐 한 10MHz쯤 됐다. 이 상태에서 이거는 A 베타의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고요. A 베타의 페이지 리스판스는 여기 이런 유닛 게인 프리퀀시에서 0dB 되는 프리퀀시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페이지가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한 120도쯤 됐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80도까지 한 60도쯤 여유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페이지 마진이 60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180도까지 지금 60도가 여유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혹은 그럼 마이너스 180도가 됐을 때에는 게인이 마이너스 한 20dB쯤 됐었다. 그러면은 그 0dB까지도 한 20dB 정도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가 페이지 마진이 60도고 게인 마진이 20d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스테이블한지 스테이블하지 않은지, 만약에 페이지 마진이 마이너스고 페이지 마진이 마이너스고 게인 마진이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그때는 지금 우리가 이런 버퍼 회로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입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입력이 이렇게 나올 때 출력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길 바라는데 실제로는 오버댐프드 아니면은 언더댐프드, 크리티컬 댐프드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상태가 아니고 아예 언스테이블하게 되면은 입력으로 이런 스텝 펑션에 들어가면은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그냥 발진하게 되죠. 원하지 않는 주파수에 발진하게 되고,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보겠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말을 해요. 말을 하고서 이 말하는 신호를 증폭해가지고 스피커로 내보낸다 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오픈룹 시스템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스테빌리티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스피커 쪽으로 가져갑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있고 스피커 쪽으로 가져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그 스피커는 저쪽에 있고 마이크 이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삐 소리가 안 나는데 내가 얘기하다가 스피커 쪽으로 가까이 가가지고 원래는 이 스피커에 나오는 신호가 공기 중에서 한참 감쇄돼가지고 마이크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뭐 울림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게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가 별로 감쇄되지 않고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룹 게인이 커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룹 게인이 커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 바퀴 돌았을 때의 게인이 커지게 되고, 이때는 한 바퀴 돌게 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게인이 크지만 피드백 쪽에서 게인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왔을 때의 게인이 크지 않은데 그때는 한 바퀴 돌았을 때의 게인이 커요. 게인이 1보다 큰 상태고 여기서 한 10배 정도 증폭하고 공기 중에서 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소리가 줄어드는데 매우 가까워가지고 소리가 여기서 한 10배 정도 증폭을 하고 여기서는 한 5분의 1 정도로 소리가 줄었다. 전체적으로 한 2배쯤 된다. 근데 전체적으로 2배쯤 되는데 특정 주파수에서 180도 밀린다. 그러면은 특정 주파수에서 이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해지는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들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STB 시뮬레이션이에요. STB는 룹을 끊어가지고 오픈룹 게인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STB랑 AC랑 둘 다 전달압수를 보는 건데, 어떤 OPM프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출력부터 입력까지, 여기 OPM프의 출력부터 입력까지의 전달압수를 찍어보면, 이건 ACC 혹은 XF로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피드백 루프를 끊어서 이 시스템이 발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STB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되는 것들이 XF를 굳이 우리가 XF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OPM프가 있고 OPM프에 VDD하고 OPM프에 그라운드를 연결을 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 소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버퍼링 돼가지고 출력이 나온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이제 VDD고 여기가 VSS고 여기가 뭐 V2였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예상하기를 이제 V 오퍼 VI를 찍으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여기가 한 1V per 볼트짜리 아니면 0dB짜리 이런 그 V 오퍼 VI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그때 이제 그 V 오퍼 VDD 그러니까 VDD가 변할 때 출력이 얼마나 변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파워 서플라이 게인 그러면은 여기 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입력 신호가 변할 때 출력 신호가 변하는 거 하고 파워 서플라이가 변할 때 출력 신호가 변하는 거 두 개 사이의 비율을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 리젝션 레이쇼 PSR이라고 부릅니다. PSRR이라고 부르는데 PSRR 플러스는 VDD가 변할 때 출력이 얼마나 변하느냐 PSRR 마이너스는 그라운드가 변할 때 출력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은 PSRR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그리자면은 여기 이쪽이 VDD가 변할 때의 개인 뭐 이게 뭐 그라운드가 변할 때의 개인이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차이가 PSRR 플러스 이만큼의 차이를 PSRR 마이너스라고 부르죠. 그라운드가 변할 때의 파워 서플라이가 변화하는 양까지의 차이를 그라운드가 변할 때 그라운드가 흔들릴 때 출력이 얼마나 흔들리냐 그리고 입력 신호가 흔들릴 때 출력이 얼마나 흔들리냐 두 개 사이의 비율 개인의 비율을 PSRR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VDD가 흔들릴 때는 PSRR 플러스 그라운드가 흔들릴 때는 PSRR 마이너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죠. 색깔을 좀 약간 바꿉시다. 잘 나오는 색깔로. 여러분들은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이제. 여기 Y0부터 해서 드로잉으로 나오는 Y0부터 드로잉으로 나오는 것들이 좀 이따가 이제 시뮬레이션에 파형들 찍어보면 파형들의 그 윤곽선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해줘요. 이거를 좀 식으로 두껍게 해서 좀 잘 보이게 바꿉시다. 여러분들 이건 할 필요 없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DRF 파일을 가져오는 걸 안 가져왔네.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일단 시뮬레이션 테스트 배치 만들었을 때는 이제 원치 ADL 해가지고 세션 일단 여기서 셋업 모델 레벨을 확인을 해보세요. 그걸 자동으로 일단은 그 모델 레벨을 일단 그냥 둡시다. 굳이 안 건드려도 돼요. 지금은 어널리시스 추즈해서 다시요. 여기 이렇게 일단 회로를 만들고 나면은 원치 ADL을 실행을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어널리시스 추즈를 고릅니다. 그래서 트렌은 일단 지금은 안 돌려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찍어보는 입장에서 한 1mm 정도 찍어줄게요. 어널리시스에서 추즈에서 한 1ms 정도 놓고 그 다음에 DC 또 세이브 DC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XF라고 있죠. XF로 얘를 한 1mHz부터 한 1GHz까지 1소문자에서 대문자 1G까지 쳐줄게요. 그래서 요 창을 놔둔 상태에서 파지티브 아웃풋 노드를 XF는 싱글 아웃풋에 멀티플 인풋으로 찍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지티브 아웃풋 노드를 셀렉트 해가지고 OPF의 출력을 찍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 창으로 돌아와가지고 네거티브 아웃풋 노드를 이걸 찍고서 여기 그라운드, 여기 그 그라운드 느낌표 있죠. 여기 그라운드 느낌표로 찍히는 것들. 느낌표는 그 글로벌이라는 뜻이에요. 굳이 연결이 안 돼 있어도 그라운드 느낌표라는 이름이 있으면은 그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STB를 찍어줄게요. STB로 한 1mm부터 1기가까지 STB로 찍어줄게요. 근데 그 PDA 노트를 어디를 끄는 거냐면은 셀렉트 해가지고 이 커런트 프로브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노이즈라고 하는 거를 고르세요. 노이즈를 고르면서 노이즈도 우리가 1mHz부터 1GHz까지 노이즈 시간을 돌려볼게요. 노이즈를 1mm부터 1기가까지 돌릴 건데 이때 아웃풋 노이즈를, 여기 보면 아웃풋 노이즈랑 인풋 노이즈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아웃풋 노이즈를 볼티지로 고르고, 아웃풋 노이즈를 볼티지로 고르고서 파지티브 아웃풋 노드를 셀렉트에 골라가지고 여기 이 아웃풋 노드, 이 아웃풋 노드 아무데나 이렇게 찍으세요. 아웃풋 노드를 찍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아웃풋 노드를 그라운드로 찍고요. 그리고 인풋 노이즈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웃풋 노이즈를 입력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여기를 볼티지로 고르면서 볼티지 소스를 셀렉트 해가지고 입력단 볼티지 소스, 출력 노이즈를 입력으로 환산할 거니까 입력단 볼티지 소스를 고르세요. 그러면 이 소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OK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주르륵 돌려보죠. 이렇게 돌아가면은 리절트 다이렉트 플랫 메인 폼 해가지고 트렌으로는 VDD 트렌으로 여기저기 찍어보면은 여기 트렌으로 찍어보는 것들 다시 볼게요. 시뮬레이션 정상 돌아오고 나면 리절트에서 다이렉트 플랫 메인 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다이렉트 플랫 창이 떠요. 이 창은 죽이지 말고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 트렌을 골라놓고 나면은 그래서 셀렉트 넷 온 스키마틱이라고 나오죠. 그 스키마틱에서 넷들을 이렇게 찍어줘요. VDD 찍고 그라운드 찍고 여기 중간 전압도 찍고 지금 0V, 0.9V, 1.8V 이때 여기 버퍼링 된 출력 전압도 찍고 그러면 이게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그런 데에서 V 눌러보면 이런 버티컬 커서 나와요. V 아니면은 M 누르면은 이렇게 커서로 원하는 데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랑 B 누르면은 이런 디퍼런셜 커서들도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파형들 찍어보면 되고, 자, 이번에는 여기 XF를 고르면서 DB20으로 해가지고
지금 XF를 우리가 여기 출력을 XF 출력 단위로 잡아놨죠. 그러면은 입력 소스를 찍습니다. 입력 소스를 찍으면 지금 db로 났으니까 0db로 쭉 나오다가 거의 0db죠. 86 마이크로 db 정도 거의 0db예요. 0db가 한 배로 쭉 나오다가 24메가, 25메가, 한 40메가 정도 되면은 3db 이하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 클로즈드룸 리스판스를 볼 수가 있고, 이때 VDD 찍어보고 VDD 찍었을 때랑 그라운드 찍었을 때랑 보면은 VDD에 대한 출력 그리고 그라운드에 대한 출력을 놓고 보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의 차이가 지금 83dB쯤 나오죠. 이게 이제 PSRR 플러스예요. 그리고 PSRR 마이너스가 한 100dB 정도 나오는 거죠. 아주 느린 주파수 쪽에서. 자, 이렇게 해서 PSR, 그러니까 주변 파워 서플라이로 인한 노이즈 영향들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되고, 우리가 한 이 정도까지 보는 게 전통적인 OPF 설계하는 기법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게 노이즈. 노이즈를 찍고서 지금은 입력 소스랑 출력까지의 개인이 거의 한 배 정도니까 아웃풋 노이즈나 인풋 노이즈랑 거의 유사한 값이 나옵니다. 아웃풋 노이즈를 놓고서 신호를 여기 보면 시그널 레벨을 볼트 퍼 루트 헤르츠 볼 수도 있고 볼트 제곱퍼 헤르츠 볼 수도 있어요. 볼트 퍼 루트 헤르츠 놓고서 매그니튜드를 놓고 플랫 해서 찍어보면은 이렇게 노이즈 파형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X축은 로그니까 Y축도 Y축 더블 클릭해가지고 스케일에서 로그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이제 모노F 노이즈가 도미넌트 하다가 서머 노이즈 도미넌트 하다가 그 뒤에 이제 그 회로에 컷오프 프리퀀시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레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지금 노이즈 상태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건 전체 노이즈고, 그러면 이런 노이즈를 과연 어떤 PR들이 만들느냐 확인해 보고 싶으면 리절트 프린트 노이즈 서머리를 찍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줍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돌려보면서 안 되는 것들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한번 보고서 또 얘기하죠. 그리고 스팟 노이즈가 있고 인티그레이션 노이즈가 있죠. 스팟 노이즈는 어떤 특정 주파수 하나 해서 보는 거고, 인티그레이션 노이즈는 어떤 밴드에서 그 노이즈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노이즈 유닛이라고 나오는 거는 노이즈 유닛을 볼트 제곱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볼트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주파 쪽에서 한 0.1Hz부터 한 10kHz까지를 보면 노이즈 유닛을 볼트로 봅시다. 인클루드 올 타입하고 노이즈 유닛을 한 20개 정도 볼 건데, 이거를 노이즈를 많이 발생시키는 순서대로 정렬해서 보여줘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케이 하면은 지금 저주파 쪽에서 적분된 노이즈를 봤더니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리절트 어노테이트 노이즈 서머리, 리절트 프린트 노이즈 서머리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디바이스 i0에 PM5에 FN 성분들이 주로 노이즈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NM2, NM3들의 ID 성분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FA 성분들 이렇게 보이죠. 지금 우리가 0.1Hz 10K까지 낮은 주파수에서의 노이즈를 적분해서 본 거예요. 그때 아웃풋 노이즈가 만약에 이렇게 버퍼를 만들고서 이 뒤에 엔터리시 필터로 10K까지 로패스해서 그 밴드를 리밋을 했다라고 하면은 0.1Hz부터 10K까지 해서 전체 노이즈가 아웃풋 노이즈가 12.9 마이크로부트
있고 인풋 노이즈가 12.9 마이크로볼트, 지금 개인 똑같으니까 같은 값이 나오는 거고, 제일 노이즈를 많이 발생시키는 게 PM5랑 PM4, 그리고 NM3, NM2 얘네들 4개의 FM 성분들이 노이즈를 많이 발생시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FM 플리커 노이즈가 많다라면은 사이즈를 키워서 노이즈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노이즈를 실제로 줄여보고 튜닝하는 것들은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하죠. 2시부터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세팅하고 시뮬레이션 한번 줄로 돌려보세요. 아직 스키마틱 못 만든 사람들은 스키마틱 만들어서 돌려보고요. 우리 천천히 갑시다.